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물권법 들어가죠. 자, 물권법은 앞쪽 총론 파트는 너무 양도 많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흐트러져 있으니까 강론으로 해서 점유권부터 쭉 들어갑니다. 점유권 매번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니까 점유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좀 정리하죠. 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건물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거기 포인트 건물 부지 땅이죠. 요 점유는 누가 한다? 건물 소유자. 그럼 건물 소유자 아닌 자는 그러면 아니겠죠. 여기로 하시면 되고. 자, 2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 명의자는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본다 그러는데, 보존 등기는 이전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 보존 등기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럼 맞아요. 이 질문이 판례 두 개가 있는데 이전 등기했을 때하고 보존 등기했을 때 점유가 넘어가는 걸로 보냐 아니냐 그게 문제입니다. 등기가 따지면 되겠고. 2번 틀렸죠. 자, 3, 4번은 점유도 여러 가지를 추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점유에서 추정 나오면 두 개 외우시라고 그랬지. 무과실과 부동산에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3번은 그런 얘기 없으니까 점유 승계 추정되죠. 4번 점유 권리 적법 추정 규정은 부동산 부동산 보이네. 그럼 적용이 없다. 그래서 무과실 부동산. 그 다음에 5번부터 이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전천권에서 점유자가 사기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그럼 사기가 포인트가 되줘야죠.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사기하고 또 하나 유실이라는 게 있어요. 유실. 자, 잃어버린 거. 자, 그 다음에 6번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점유물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그랬어요. 그럼 간접 점유, 직접 점유에서는 누굴 기준으로 보는 이야기인데 직접 점유자죠. 그럼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준 거지 뺏긴 게 아니니까 이것도 침탈 아니죠.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그랬으니 또 6번도 틀리고. 자, 7번 점유자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 자,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그러죠. 그럼 점유를 상실했으면 점유권도 있어 없어? 없어져야죠. 없어져야지만 이 침탈당한 물건을 회수했다. 자, 거기서 회수했다는 것은 1년 내 회수청권에 의해서 회수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걸로 보지. 우리 눈에서는 이제 점유를 잃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수했으면은 소멸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7번도 틀렸고 8번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점유권과 본권은 또 같은 거 다른 거니까 지금 반환 청구를 뭐에 기해서 하고 있나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고 있죠. 그럼 상대방은 점유권에 대해서만 다퉈야지 지가 본권이 있다라고 나 못 돌려주겠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9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자, 선의 악의에서는 어쨌든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이건 누가 소송 제기하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뭘로 바뀌어? 악의 점유자. 언제부터? 소 제기한 때부터. 그러니까 틀렸죠. 점유 개시한 때부터 틀려요. 판결 확정한 때부터 틀려요. 뭐 제기한 때? 소 제기한 때부터. 자, 그래서 2번, 6번, 7번, 9번 다 정답 옆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8번. 자, 점유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거 반드시 알고 들어갈 게 자주점유, 타주점유죠. 자, 1번 자주, 타주 판단 기준은 내심의 의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결국 자주라는 것은 지가 가지려는 점이고 타주는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점유자가 그랬어. 아까 보셨네요.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니까 그 추정이 깨지려면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지. 스스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죠. 2번 틀렸고. 자, 3번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타주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그랬어. 자, 이제 점유도 승계받을 수 있는데 포괄 승계인은 무조건 전 점유자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야죠. 근데 특정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데, 자, 지금 보니까 특정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전 점유자의 하자는 승계되지 않지. 그럼 전 점유자가 지금 무슨 점유를 하더라도 타주 점유를 하더라도 이 특정 승계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겠지. 그러면 그는 자기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 사람이 타주 점유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겠지. 자, 4번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를, 그럼 거기 포인트가 뭐예요? 착오로
착오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착오로 또는 모르면서 얘기 나오면 자주 타주. 자주. 그래서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거기다가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번 이제 4번하고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4번에서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뭐 설치 관리하고 있어요?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죠. 자, 그러면 5번 봅시다. 타인 토지에 뭐가 인정되고 있어요? 분묘 기지권 인정되고 있죠. 자, 그럼 이것도 분묘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점유는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점유죠. 그러니까 분묘를 나왔다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5번이에요. 분묘 기지권자의 점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지상권 빌린 거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건 자주 타주. 타주인데 자 4번은 포인트가 분묘를 설치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가 샀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가 자주점유의 권한이죠. 그런데 착오로 자기가 사지도 않은 토지를 산 걸로 믿고서는 거기다 분묘 설치한 거지.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점이요? 자주점유라는 거지. 모르고서 했으니까. 의미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시면 들어가시라고. 자, 6번 끝에 보시면 명의수탁자죠? 무슨 점이요? 타주점이요. 뭐 아주 대표적인 것들. 자, 7번은 이제 작년에 지문으로 나왔던 겁니다. 자,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죠? 그럼 그 초과 부분은 무슨 점이요? 타주. 근데 자주 그러니까 틀렸고. 자, 8번은 뭐 안 나왔지만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네. 자, 그러면 역시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 남의 거 점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9번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랬으니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지가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겠죠. 근데 이걸 타인한테 매도해서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서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그랬으니까 줄 사람이죠. 그럼 이제 뭘로 바뀐다? 타주점유로 전환되겠죠. 그럼 타주점유했던 사람이 또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새로운 권원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샀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되겠죠. 그건 뭐 이해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하게 되면 뭐 양이 끝도 만도 없죠. 자, 10번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자주냐 타주냐를 얘기하는데 소송 나왔어. 그러면은 누가 누굴 상대로 하는지를 확인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는 누가 누구 상대로?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 상대로 해서 졌죠. 그러면 맨 마지막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누가 소유자가 점유자 상대에 이렇게 나왔으면 물론 본권에 관한 소유했죠. 자, 그랬으면 뭘로 바뀐다? 타주점유로 바뀌죠. 결국은 이제 자주 타주 얘기 나오는데 소송 얘기 나오면 누가 누굴 상대로 했는지를 잡으시라고 그랬고, 아까처럼 선의하기에서는 이런 거 따져 안 따져요? 안 따져. 그럼 점유자가 무조건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졌으면 악의점유자로 바뀌는데 거기선 포인트가 언제 바뀌냐 그 문제죠. 언제? 소재기한 때. 이건 이제 판결 확정 시에 바뀌죠. 이거는 판결 확정할 때. 자, 거기까지 들어가면 어지러우니까 뭐 정리되신 분들은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자주에서 타주로 바뀔 때는 소송 얘기 나오면 누가 누굴 상대로 하느냐 그거 잡으시라는 거고, 선의하기는 그런 거 따질 것이 없다라는 거 그 정도 잡으세요. 자, 이제 핵심 10번 들어갑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자, 여기도 이제 점유권 파트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이제 이론 정리를 해서 지문 정리해드렸어요. 항상 점유자 회복자 얘기 나오면 세 가지: 과실, 배상, 비용, 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과실 들어가면 과실에서는 선의하기 따져야 되겠죠. 1번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얘기 나오면 항상 뭣도 같이 본다? 사용 얘기도 같이 보라고 괄호 속에 다 집어넣었죠. 예. 우리 법에서는 과실 이꼴 사용이익 같이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2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뭐 해줘야 돼? 반환해줘야죠. 근데 반환해야 되는데 지가 소비해버렸거나 또는 과실로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 문장 가지고서는 이제 뭘 가지고 장난친다? 과실로를 과실 없이 이렇게 장난치니까 그거 조심하시라고 괄호 속에 정리해드렸고. 자, 3번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점유물 멸실 훼손 얘기 나오면 배상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면 선
자, 현존 들어가시면 되죠. 그 외 점유자는 이제 전부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자, 양이 많은 것은 이제 괄호 3번 비용상환청권이죠. 자, 비용상환청권은 선의약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달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어느 때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줄 점유물 반환 청구받았을 때 또는 반환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때 비용상환 청구가 가능하니까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자, 소유자 쪽에서 지금 점유자한테 등기만 말소해달라고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나 그 건물에 유익비 들었으니까 나 못 해주겠다 항변할 수가 없지. 필요비든 유익비든 어쨌든 그 건물 돌려달라 청구 들어왔을 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 돌려달라는 거하고 등기 말소해달라는 얘기는 의미가 다르죠? 네, 그래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 필요비는 점유자가 역시 점유물을 뭐한 때 반환할 때 달라고 하는 거지, 괄호 속에 있는 것처럼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죠. 자, 근데 요게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어디에서?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대차하고 이쪽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구별하시라고. 그 얘기가 또 6번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일단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계속 비교할 것은 거기다 지문 정리 같이 해놨으니까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됐죠? 예. 자, 3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때에는, 자, 필요비 중에서도 무슨 필요비만 상환 청구 못해요? 통상 필요비지. 일체 필요비 그러면 또 틀리고. 그러면 또 이걸 바꿔놓겠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그렇게 돼 있지만 법조문은, 자, 그러면 무슨 점유자는 이렇게 바꿔놓겠어요? 선의의 점유자는 이렇게 바꿔놓겠지.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는 통상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됐죠? 예. 자, 4번 유익비에 대해서는 4번, 5번 특징 3가지 찾아 들어갑니다. 자, 4번의 특징 뭐? 그거 전에 현존한 경우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 회복자 선택. 항상 유익비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줄 사람이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유익비는 항상 법원에 청구해서 상환기간 허용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유익비가 나와야 맞지. 거기에 필요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장 단순한 문제잖아. 자, 6번 점유자는 그러면 누구한테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점유자는. 자, 결국 그 구조는 이 건물이 갑건데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갑은 소유자로서 그 건물 돌려달라고 해줘야 되겠죠. 자, 얘가 회복자. 그럴 때 이제 문제되는 게 이제 과실, 그다음에 배상, 그다음에 비용 문제인데 지금 비용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소유자인 상태에서 얘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살면서 자, 고치거나 뭐 개량하거나 하겠죠. 자, 그래서 뭐 들었다고? 비용 들였어요. 누가 소유자일 때? 갑이 소유자일 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 건물은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얘가 달라고 하지 않고 이 건물을 얘한테 팔아서 넘겼다니까. 그럼 얘가 양순이죠. 그럼 이 점유자는 지금 어쨌든 저 건물에 비용 들였어요, 안 들였어요? 그럼 비용 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럼 누구한테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지금 비용 드릴 때 소유자는 누구고? 갑이고, 지금 돌려달라는 사람은 누구고? 병이잖아. 지금 누구한테 그럼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누굴까? 갑일까 병일까? 병. 예. 얘가 회복자지 이제. 그러니까 얘가 비용을 들였을 때 소유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 돌려달라는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비교가 되냐면 이제 뒤쪽에서 나오지만 얘가 임차이냐. 그러면 여기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나는 게 지금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좀 배우시고 계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 없다? 아니 여기서 점유자와 회복자는 없어. 적법한, 즉 쉽게 얘기해서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례로 나오면 갑이 자기 건물을 을한테 팔았다가 자 점유까지 넘겨줬는데 이 매매가 무효인 경우 이렇게 나오지. 또는 취소인 경우. 그러면 이미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으니까 소유권이 이쪽으로 가버렸죠. 그럼 얘는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지만 점유는 계속 하고 있지. 적법한 권한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야 돌려달라 이렇게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근데 임차인도 남의 건물을 점유해야 하네요. 적법한 권한이 있시 없시? 있시.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얘기 들어보셨잖아.
그러면 임차인도 자 얘가 임대인이고 임대차 계약을 했겠죠. 자 비용 들였어. 누구일 때? 임대인일 때. 자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그럼 어쨌든 비용 뭐 필요비는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유익비는 끝나면 달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됐든 비용 들였을 때 소유자는 임대인이었죠. 그런데 아직은 비용 상환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그럼 임대차가 다 끝났으면 이제 건물 또 역시 누가 달라고 할까? 양수인이 달라고 하겠지. 되셨어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갑일까 병일까? 아까 잘 알더니 그래? 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다르다. 다른데 왜 똑같이 병이라고 그래? 어? 다르면 달리 봐야지. 누구한테? 갑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안단 말이야.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글쎄 네가 얘기를 안 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되는데. 자 다시 분명히 알았잖아. 아까 이 점유자하고 이 점유자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럼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는 이 점유가 뭐가 없는, 저 법은 쉽게 해서 권리가 없이 점유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고, 임차인은 권리가 있었잖아. 그럼 제가 요 지금 비용 상환 청구를 배우신 요 내용은 임대차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대답했잖아. 안 된다고 해놓고 똑같이 얘를 집으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고 있는 게, 자 임대차는 지금 물권 관계예요 채권 관계예요? 그러면 잘 하시면서 그럼 물권하고 그러면 기본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11월 달 얘기하는 거. 물권은 누구한테든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물권자라면 얘 아니라 얘로 넘어갔으면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전세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차는 뭐야?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온 세상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 그럼 그 특정인은 당연히 계약을 한 특정인이 누구? 임대인밖에 안 되지. 그럼 기본적으로 비용 상환 청구는 누구한테만? 이 갑한테만 해야지. 다만 둘이 계약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인수하기로 했다라면 이제 얘한테 들어가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좀 알아 몰라? 알지. 아는데 문제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불안해. 항상 그런 구조로 들어가시게 되면. 그럼 다시 정리하죠. 점유자 회복, 이제 이건 조금 깊이 들어간 얘기야.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점유자 회복자 얘기 나오면 이것은 이 점유자가 적법한 권리가 있이 없이 점유한 사람하고 실제 소유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임대차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건 별도로 우리가 배우시는 임대차가 있죠? 그것대로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같아, 달라. 그래서 위에 필요비도 임차인은 굳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즉시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필요비 들었다고 해서 즉시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돌려 달라고 할 때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임대차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점유자 회복자 간의 비용 상환 청구는 임대차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이제 동그라미 6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차이점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6번 들어가시면 점유자는 비용을 지출할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뭐 할 당시? 점유를 회복할 당시 소유자한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 그냥 그렇게만 보세요. 임대차 관계, 즉 적법한 계약 관계에는 그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잡으시라고. 자,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회상하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야. 그런 싸움이라고 이제. 자, 그럼 오늘 듣고서 이제 그대로 또 던져놓으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았겠죠? 머릿속에 다 좋잖아. 그대로 지금까지 들었던 거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은 가서 합격하는 일이 아니라 전국수석이에요, 전국수석. 예. 응?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뭐 다 잘하시겠지만 또 잔소리 같아서 얘기하지만, 뭐 잘하신 분들은 그냥 나름대로 마지막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정리하세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은 지금 저희도 계속 저희 여러분들한테 뭐 기억 점검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한 번씩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그러시지만 지금 일주일 남았죠? 자, 일주일 뭐 남았는데 어떻게 계획 잘 짜셨나요? 일주일 계획? 예, 이거 잘 짜줘야지.
모든 시험은 아까 처음에도 그랬지만 요 싸움이라니까. 특히 일주일 중에서도 며칠 싸움? 2, 3일 싸움이야. 시험 보기 2, 3일. 25일, 24일 날 요거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26일 날 가가지고 알았던 것도 분명히 몇 개 틀리고 나온다니까.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1년 내내 정리하시는 거지. 어쨌든 간에 2, 3일,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민법 같은 경우, 뭐 잘 되신 분들은 제가 할 얘기가 없어. 항상 제 초점은 항상 흔들리신 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한날 모의고사 보면 밝힐 수도 없고, 밝힌다 하면 50에서 60에서 60 조금 왔다 갔다. 특히 60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매일 불안해. 그날 그분이 오면 60 좀 넘는데, 안 오면 이것도 떨어지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거 하고 요거 가지고 뭐 이것저것 이제 잡지 마시고 요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요 일주일 동안 3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 보라고 제가 설명해 이제 드리지. 그거 이제 뭐 백선을 보든 요약집을 보든 해서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3번 보시라고. 3번 정도는. 그럼 3번도 한꺼번에 보려고 힘들죠? 그럼 이게 지금 몇 장이에요? 5장이야. 이제 장수도 몰라? 10페이지고 페이지는 장수는 10장이야. 저기 5장. 5장 하루에, 즉 무슨 얘기냐면 감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갑자기 안 봤다가 2, 3일 지나서 다시 보려면 다시 또 삐그덕거린다고. 그럼 민법이나 뭐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계속 이제 지금부터는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감을 계속 유지해 놓아야지.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해서 한번 훅 들어가시고 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점수가 나오게끔 돼 있어, 모든 시험이. 근데 그거 못하고 막 요거 저거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셨으면서도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안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보시는 거야. 이런 얘기 있었지, 이런 얘기 있었지, 이런 얘기 있었지. 그러면 결국은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5장이니까 하루에 여러분이 정해놓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 시간 조정에 맞춰서 1장 반씩 본다든지 뭐 2장씩 보면은 충분히 3번 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민법의 감을 유지를 하시라고. 그냥 민법 다 들었으니까 이제 끝나고 다른 과목 봐야지. 물론 다른 과목 보긴 봐야지. 근데 다른 과목을 보시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보시라고. 매일매일 보는 것은 먼저 봐놔야지 다른 과목을 먼저 보고서 봐야지 그러시면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공부 자체가. 뭔 얘기 되셨어요? 그래서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꼭 민법 보라는 건 아니에요. 뭐 학개론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학개론 계속 보셔. 보기만 했단 말. 그리고 이제 2차에서도 한 과목, 2과목은 계속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보셔야 돼. 2차에서 뭐 공법을 보든 아무거나 보세요. 그거는 제가 뭐 상관할 건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럼 뭐 내일 또 강의가 있고 뭐 다 강의가 있을 거야. 그럼 들으시고 복습해야 되겠죠? 그럼 그 과목 복습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된다고. 그럼 1장이나 2장, 1장 반이나 2장 정도는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2시간 듣고서 하셨으니까 보실 거 아니야. 그래 놓고 그 과목들 들으신 걸 다시 복습하시고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조금 좀 시간이 좀 되신 분들은 그 동형 모의고사 있죠? 이걸 푼 거 아니고 풀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같이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지금 양이 많으면 안 되니까 뭐 4회차 하면 뭐 하니까 한 3회나 4회차에서 한 2회차분만 어디 뭐 구해가지고 한번 풀면서 이제 보시라고. 그게 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40문제에서 하루에 풀면 이것도 많이 걸리잖아. 그럼 나누라니까. 반씩 나눠서 20문제 하면 4일 동안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풀면서 그래야지 계속 실전 감각이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다 정리했다고 했는데 안 보니까 감각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니까 중요 과목들은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정리해 나가시면,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건 80점 이상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이게. 자, 되셨죠?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80점이 동의가 안 돼? 그럼 뭐하러 그렇게 공부를 해?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점수를 봐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왔어. 그럼 시험지 가지고 와봐. 그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틀렸는지 알고 있는 걸 틀렸는지 제가 확인해 드릴게. 분명히 알고 있는 거 틀렸다니까.
알고 있는 게 틀린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실수지, 그것은 실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 줄여 놓으시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거의 안 한다니까. 모의고사 볼 때는 그냥 가서 그냥 보는 거야. 근데 실제 시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럼 80점을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뭘 목표로 해서 들어가세요? 60점 넘기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야? 아니지. 그래, 그건 알았어. 그건 마음대로 해. 그건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점수까지는 제가 뭐 하지 않겠고, 그렇게나 하고서 좀 들어가시라고.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자, 이런 잔소리는 이제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점유취득시효 들어가죠. 이제 소유권 파트로 들어왔는데, 사실 점유취득시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린관계는 한번 확인하시고 들어가세요. 특히 주위토지 통행권 어려운 거 아니라서 거의 정리 안 해드렸고, 근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니까. 자, 점유취득시효도 뭐 거의 뭐 100% 나온다 생각하셔서 이제 지문 정리해드렸으니까 지문으로 정리합니다. 괄호 1번 20년 지나야 되죠. 그럼 언제부터 기산점인데 두 번째 줄 소유 명의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다. 자, 괄호 2번에 시효 완성으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점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3번, 4번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시효가 완성됐을 때 이전 등기 청구를 누구한테 주장하느냐 그 문제죠. 상대방은 뭐 당시 시효 완성 당시 누구? 진정한 소유자. 그게 기준이니까. 그럼 괄호 3번은 시효 기간 완성 전에 그랬으니까 완성 당시 전이죠. 그럼 소유 명의가 변경됐다 하더라도 취득 시효 중단 사유는 될 수가 없지. 그럼 몇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없고, 자, 시효 취득자는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의자한테 주장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시효 완성 당시라 하더라도 누구 해야 된다고? 진정한 소유자. 그러니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 아니죠. 결국 청구 상대방이 될 수가 없지. 자, 이제 시효가 완성됐는데, 자,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등기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처분해버렸죠. 그랬을 때 무슨 책임지냐 얘기인데, 그냥 모르고 처분했을 때는 책임지지 않아. 거기처럼 뭐 했을 때 알고 처분한 경우에 무슨 책임? 불법행위 책임지는 거지. 채무 불이행 책임 그러면 틀리게 되죠. 자,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괄호 6번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제3자는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자,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제 시효 완성자는 아무리 지가 시효 완성했다 하더라도 토지 돌려줘야지. 예.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7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격려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뭐가 됐어요? 명의시탁됐죠. 자,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한테 등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안 뺏기려고 제3자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해줬으면은 이제는 시효 완성자는 그 매수인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는데 뭘 통해서? 명의신탁을 통해서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다고. 근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3자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제3자의 소유권 행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저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효 완성자한테 이제 토지 내놔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되셨죠? 예. 그 외에 이제 7번 같은 거하고 이제 가장 좀 주의할 게 그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 믿고 거기 정리 안 해놓은 거예요. 믿고. 불안해? 믿은 게? 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시효 완성되고 을이고 갑인데, 자, 얘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처분했으면, 자, 을은 병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 거꾸로 병은 을한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안 되는 놈들이 몇 명 있다니까. 대항할 수 있는 애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한 거? 명의신탁한 거. 명의신탁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으니까 등기가 이쪽으로 갔다고 해서 네가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소유권 행사를 얘가 저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근데 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갑이 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데 을한테 등기해줘야 되겠죠. 근데 사망했어. 그럼 당연히 상속 등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했어요. 그럼 병은 상속인이죠. 자, 시효 완성자는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야죠. 이거는 뭐 얘하고 똑같으니까 상속받았으니까. 되셨죠? 예. 또 하나 판례는
갑이 지금 얘 소유자인데, 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게 미등기 토지예요. 근데 얘가 을이 점유해서 20년 완성했어. 완성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갑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등기가 안 됐네. 빨리 등기해야지. 그래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다는 거죠. 뭐 후에? 시효 완성 후에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 완성 후에 등기가 됐지만 어차피 소유자는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뀌었으니까 을은 갑한테 시효로 주장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풀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정리를 안 해드렸고, 그 명의시탁 요것만 간단히 정리해드렸어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들어가시면 돼. 얘네들한테만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자, 8번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제3자는 소유권 취득했으면 소유권 주장하면서 토지 내놓으라고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줄, 그 제3자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을 삼아서 몇 차?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고요. 또 9번, 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해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등기 청권은 뭐 당시 소유자에게 있어? 완성 당시 갑한테 있죠. 갑이 병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를 했으면, 팔아서 이전 등기했으면 을은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죠. 그럼 병은 완전한 소유권 취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은 시효 완성됐으니까 등기 청권이 있어 없어? 있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등기를 못 할 뿐이지. 그래서 결국 얘가 소유권 주장하면서 토지 내놔라 그러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얘가 소유권 취득했으면서 소유권 행사하지 않아서 20년에 또 지났다는 얘기죠. 2차 취득시효고, 지금은 그 이후에 갑이 다시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권이 있으니까 갑에 대해서 등기 주장할 수 있다. 자, 10번 읽어보시고요. 11번, 시효 완성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 자, 이제 시효 완성한 이후에 소유권이 넘긴 게 아니라 점유가 넘어갔어요. 여기서 문제 나온 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시효 완성자의 점유를 승계했다고 해서 요 현재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직접 자기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뭐해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죠. 자, 굵은 글씨로 딱딱딱 집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12번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꼭 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취득할 필요는 없죠. 시효 이익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그 포기는 누구한테 해야 돼?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시효 완성으로 보느냐, 시효 포기로 보느냐 하객인데, 13번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다가 소를 뭐 했어? 취하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말뜻에서 취하는 그만두겠다는 거죠. 그럼 포기한 거다 안 한 거다? 포기한 거지. 답을 다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한테 매수 제의한 사실이 있어요. 자, 요것만 가지고는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지. 타주 점유로 바뀐 것도 아니죠. 자, 14번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고요. 소급하죠. 아까 했지. 자, 요 정도는 점유 취득 시효에서 잡고 들어가시라고요. 자, 공유 들어갑니다. 자, 공유 역시 매번 나오는 파트고, 특히 사례 문제로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 사례 문제를 다시 한번 감각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순서대로 쭉 정리해드렸으니까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돼. 1번 들어갑니다.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사용, 점유가 나오면 누가 했느냐를 빨리 따지라고 그랬어요. 누가?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거 적법, 불법. 불법이니까 보존행위로 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갑은 기본적으로 제3자한테 토지 전부 내놔라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읽어보니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갑이 의뢰 지분 범위를 포함해서 전부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갑이 부당이득이 아니라 토지 반환 얘기 나오면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되고. 자, 구별하셨죠? 네, 그럼 잡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배타적으로 또 뭐 하고 있어요? 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사용, 점유 나오면 누구냐를 찾으라고 그랬어. 누가 하고 있어 이제? 을이 소수 지분권자죠. 적법, 불법. 불법. 그럼 당연히 다른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단독으로 그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다른 공유자는 갑이니까. 자, 3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병에게 임대했다고 그랬어요. 자, 결국은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을이 아니라 갑이 특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니까 을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가 나왔으니 이것도 관리 방법이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병의 점유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그럼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 내놔라 할 수도 없고, 또 지분 상당으로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는 거지. 병은 적법하게 임대차에서 지금 들어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을은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적법하게 갑이 그 토지를 자기하고 동의는 안 했지만, 협의는 안 했지만 적법하게 빌려줬으니까, 그럼 그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해줘야 되겠죠.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해야지.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그래서 3번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죠? 예, 병을 상대로가 틀렸지. 갑을 상대로 해야지. 자, 4번은 갑은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점유 사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5번부터는 갑은 엑스토지에 대해서 병 명의로 맞춰진 원인 무효 등기가 나오네. 그럼 등기도 역시 누구 명의로 등기됐냐에 따라서 그 등기가 전부 무효인지 일부 무효인지. 전부 무효라면 보존행위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전부 등기 마소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 일부 무효라면 할 수 없고, 그게 이제 그럼 누군지를 보니까 병 명의로 원인 무효라고 했죠. 그럼 병은 제3자죠. 그럼 이 등기는 전부 무효가 될 테니까 갑이든 을이든 그 등기 전부 마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다른 말로 괄호 속에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때만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뭐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등기 마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면. 그럼 그 얘기는 말소 등기도 다른 등기로 할 수가 있죠. 똑같이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다 같은 얘기다. 이쪽에서는. 됐죠? 6번. 갑의 지분에 관해서 병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자, 그러면 5번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것은 병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됐죠? 차이점은 5번은 뭐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6번은 갑의 지분에 대해서.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읽으면서 보이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론이 같아야 될까, 틀려야 될까? 달라야 되죠. 자, 그러면 6번. 갑의 지분에 대해서 병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됐으니까 역시 그 등기도 전부 잘못된 거죠. 말소는 해야지. 자, 누가? 갑이 해야지.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넘어갔으니까. 그럼 을은 공유물 보존 행위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있다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괄호 속에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한 것은 보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끝나야 된다고. 구별했죠? 예. 7번 X토지에 대해서 갑 단독 소유로 또 등기가 됐대. 또 등기 나왔죠? 누구로? 갑. 자, 그럼 얘는 공유자 중 1인이죠.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단독 명의로 등기됐다 그러면 잘못됐죠? 전부, 일부. 일부만. 그 사람들 지분만큼은 유효죠? 그럼 나머지 공유자는 그 등기 전부 마소 청구할 수 없어야 되겠고. 똑같은 구조가 8번이죠. 을이 X토지 전부를 갑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또 됐지. 자, 근데 그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게 그 사람이 을로부터 사서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도 전부 무효는 아니지. 을의 뭐만큼? 지분 범위만큼은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갑은 자기 동의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등기 전부 마소 청구할 수는 없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부터 그 다음에 4번까지가 이제 점유 사용했다는 얘기고, 5번부터 8번까지가 등기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읽으면서 정리하시라고요. 자, 9번부터는 이제 갑을 간의 엑스토지에 대한 무슨 특약을 했어요? 관례가 난 특약을 했어. 후에 그러면 을의 지분을 취득한 특정 승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승계된다, 안 된다? 된다. 자, 10번 들어가죠. 을이 X토지 사용 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갑을 간의 특약은 가로수건 읽지 마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지분을 취득한 특정 승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승계된다. 틀렸죠? 예. 자, 지금 특약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에 관한 특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이죠.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안 된다? 에? 된다. 근데 이 특약이 본질적 내용을 뭐하는 침해하는 특약이라면 당연히 승계된다 안 된다? 이거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고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9번 얘기가 요 얘기고 10번 얘기가 요 얘기인데, 자 10번은 이미 나와서 또 정답까지 됐어요. 무슨 내용을 침해하는 특약?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특약은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맞아 틀려? 틀려. 그렇게 해서 정답이 한 번 됐었고 승계되지 않죠. 그런데 이 도대체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게. 지금 뭐에 관한 특약을 하는데, 사용 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하는데 갑을이 지금 3분의 2, 3분의 1로 지금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죠. 근데 둘이 특약을 하는데 지금 10번 얘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이 X토지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뭐로 하기로 하는,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거죠. 예. 자,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지. 지분 가진 사람이 소유권 아니야 이것도. 자, 소유권은 자기가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배우신 얘기 아니에요 다. 그럼 지분도 소유권이에요 아니에요? 소유권이지. 그럼 이 사람도 그 토지를 어쨌든 간에 사용수익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다만 둘이 해가지고 너는 한 달 동안은 너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영구적으로 지금 사용수익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특약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걸 얘기한 이유가 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뭘로 그냥 나온 거야?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읽으면서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야지. 그것은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걸 빼버리고 그 앞에 있는 걸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라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한 특약 같은 것들. 자,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 것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특약은 특정 승계는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정리되셨어요? 네. 그럼 11번. 갑을 간의 X토지의 분할 및 분할금지 특약은 특정 승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승계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자, 다시 이제 원리가 거기 특약 나왔죠?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약정 나오면 이건 원칙적으로 뭘 해야? 등기해야 제3자에게, 제3자 특정 승계인이죠? 뭐가 있다? 효력이 있는 거지. 됐죠? 근데 한 놈만 아니라고 그랬지? 그 한 놈이 뭐예요? 저거 9번에 있는 거. 그래서 같이 그걸 정리해 드린 거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확인하고 가시라고. 그러면 요 놈 빼고 이제 뒤에 어쨌든 뭐가 나오면, 특약이나 약정 나오면 뭘 해야? 등기해야 제3자 특정 승계인에게 미친다, 효력이 있다, 뭐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되셨어요? 예. 요 놈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래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 그러면 11번도 틀렸죠? 예. 그럼 11번은 사용 관리에 관한 특약이 아니죠. 자, 그 토지를 어떻게 분할한다든지 또는 분할을 하지 말자고 특약한 거죠. 그럼 이것은 뭘 해야? 등기해야 미치지. 당연히 미치는 게 아니지. 됐고, 자 12번은 뭐 읽어보시고, 지분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자 10번 공유물 분할 들어가죠. 틀린 거. 자 1번 공유자는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고, 자 작년에 이제 그게 나왔어요. 자 공유자들은 분할금지 약정할 수 있죠. 기간 몇 년? 5년. 이거 갱신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나왔다니까. 그게 정답으로. 그런 거 틀리시면 정말 안 되지. 그러니까 참 갱신할 수 있지. 5년 기간 내에서.
근데 작년에 갱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게 틀린 걸로 정답이었다니까. 아니, 맞는 걸 찾으라 해서 갱신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게 정답이었다니까. 다른 건 다 틀린 걸로 해놓고. 자, 근데 어쨌든 두 번째 줄 분할금지 약정은 뭘 해야 특정 승계인의 효력이 미친다. 맞아 틀려? 맞았지. 자, 뭐 좀 잘 안 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이건 좀 80점 아니야 80점 아니고 70점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해. 되셨어요? 예.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 틀리시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해 그래서 그럼 제가 답을 하나씩 1번은 2번이고 3번은 2번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되셨어? 예. 그래서 끝까지 어쨌든 지금 이거 뭐 몇 번씩 보셔가지고 확인하시라고. 자, 2번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뭐 이건 뻔한 얘기죠. 성립이 됐으니까 협의가 성립됐으니까 맨 마지막 소송 제기할 수는 없지. 분할은 협의 분할이 원칙이고 안 됐을 때 재판상 분할이니까. 자, 3번도 몇 번 보셨던 얘기죠. 문제 풀 때도 그랬고 등기부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뭘 기준으로 본다? 실제 지분. 제3자의 관계에서는 등기부상 지분. 19태에서는 아예 문제도 한번 만들어서 풀어보셨고 4번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갑의 지분 위에 병의 저당권 설정됐다. 이것도 얼마나 얘기했어. 현물 분할했으면 그 저당권은 집중돼요? 안 되지. 계속 토지 위에 존속한다. 전부에 존속한다 해야지. 자, 5번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재판상 분할이죠. 자, 협의에 의한 분할은 지들끼리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 현물 분할을 하든 뭐 대금 분할을 하든 가격 배상을 하든 지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소송에서 재판상 분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재판상 분할은 법원이 판결로서 분할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분할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물론 소송 제기한 사람의 구속될 필요는 없어요. 법원이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분할하는 방법은 첫 번째 원칙이 무슨 분할을 해줘야 돼? 현물 분할을 해줘야 되고 그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하게 되면 가격이 뚝 떨어질 때 경매를 명해서 대금 분할을 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할 경우 현물 분할을 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해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죠. 현물 분할할 수 있으면 뭘 해야 돼요? 현물 분할 해야지. 자, 그 현물 분할 방법으로는 또 이제 법원 재량껏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과 같은 두 번째 줄 끝에 가격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도 허용합니다. 4번, 5번이 되겠지. 자, 핵심 13번 지상권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법정지상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시고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거 기억하시죠? 나대지, 함께 배수, 동의 승낙, 공동저당권의 신축 뭐 이런 것들 뭐 확인하시고 자, 이건 일반적인 지상권 몇 가지 정리해 드렸어요. 자, 괄호 1번에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아울러 지상권 취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은 무슨 지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지상권. 이건 일반 지상권하고 좀 차이 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어쨌든 똑같이 동그라미 1번 그 지상권자는 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자, 나가고 토지 내놔라 청구할 수가 있어야지. 이것도 물건이니까. 하지만 2번 이 지상권자는 지가 그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남이 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하면서 3번 보통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돼야 소멸되는데 자, 이건 담보로 잡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한 거죠. 그래서 피담보채권 변제 등으로 담보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는 거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자, 괄호 2번 3번은 쉬운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주로 치료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가지고 문제를 자주 냅니다. 지상권은. 자, 원래 치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야 되지만 치료 약정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보여? 약정 보이니까 뭐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해야 나중에 치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이 되는 거다. 되셨죠? 자, 괄호 5번. 그러면 치료를 연체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년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2년인데 문제는 치료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졌죠. 그럼 양수인이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후에 걸쳐서 2년 이상, 양수인에게만 2년 이상, 양수인에게만 2년 이상.
근데 요놈하고 비교할 게 괄호 6번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치료 액수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판결에 정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상권자가 치료를 지금 연체하고 있죠. 그럼 소유자가 그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결 전후 걸쳐서 판결 이후에만 전후 걸쳐서 2년 이상 일거도 할 수 있다. 비교했죠. 자, 그럼 7번은 당연히 법정지상권에 관한 치료가 뭐 협의든 재판이든 결정한 바가 없다면 그럼 법정지상권자가 치료 안 줬다고 해서 이건 연체다 아니다? 아니지. 이거는 치료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2년 이상 안 줬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는 없죠. 자, 치료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시고 8번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 간단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권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쉬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약집이든 백선이든 거기 있는 것 정도 보시고 갑니다. 전세권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 들어가죠. 전세권 뭐 나온다. 100% 나와야 돼. 100%. 자,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1번은 쉬우니까 넘어가시고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에 뭐가 보여? 법정갱신. 그럼 전세권에서 법정갱신 나오면 세 가지. 일단 건물 나왔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나요? 아까 보셨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고. 하지만 주택임대차에서 법정갱신 그러면 존속기간 2년 보는 거지. 최단기간으로. 아까 그래서 비교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가 있죠. 뭐니까? 법정이니까.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3번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이 있는 경우 그랬어요.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이 있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자, 그 구조는 지금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땅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문장 읽으면서 파악이 되죠? 근데 그 건물을 뭐 놨어요? 전세 놨지. 그럼 그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미쳐?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니까. 그럼 이 지상권, 임차권은 이제 자기만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도 이해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없애지 말고 전세권자의 동의 받아서 없애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법조문인데 뭐 이렇게도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판례가 4번. 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으나, 자, 똑같은 구조죠. 자, 여기 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 지상권. 근데 그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당연히 이 전세권도 그 지상권에 미쳐 안 미쳐? 미쳐.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면은 안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자, 그가는 지금 건물 소유자죠? 그럼 얘는 지상권자죠?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그 지상권을 소멸 청구 들어갈 수 있죠. 그럴 때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없이도 된다. 동의 없이 된다. 이것은. 자, 을이 이 토지 빌려서 건물 졌다고요. 그럼 건물은 소유권 을이 가지고 있죠. 그 건물 짓거니까 병한테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얘가 전세권자고. 그럼 이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뭐에도 미친다? 지상권. 그러니까 누가 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 거기서 누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전세권 설정자가 이 지상권 소멸시키려면 아무리 네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고, 그게 몇 번 지문이에요? 3번 지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4번 지문은 얘하고 얘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지상권자고 얘는 지상권 설정자죠? 그럼 지료 주기로 했단 말이죠? 몇 년 이상 안 줬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이 지상권을 소멸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는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그럼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셔서 시험 보면서 그게 떠오르면 좋은데,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두 개의 포인트는 전세권자의 동의를 받냐 안 받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장의 구조를 찾으면 되지. 그럼 누가 소멸시키는가를 찾으면 되는 거지. 3번은 누가 소멸시키고 있어? 전세권 설정자는 그러면 동의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4번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동의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문장에서 자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림으로 해서 이해해서 하지 마시고.
그럼 전세권 문제, 전세권에 대한 설명에서 맞는 거 틀린 거 해서 지문 나왔다 그러면은,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동의 없이는 소멸시킬 수 없는 거지만, 토지 소유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어쩌고저쩌고 하면 동의 없이도 소멸시켜도요.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되셨어요? 예,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그래 이 얘기구만 하고서 그냥 가볍게 풀 수 있지만, 안 되신 분들도 그렇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그 문장 속에서 들어가시라고. 됐고요. 자, 5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어디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그럼 그 문장에서도 이게 또 뭔 얘기냐 하지 말고 맨 마지막을 보라고 그랬죠. 뭐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지상권을. 그러면 누군가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럼 지상권은 누가 취득을 해야 돼? 건물 소유자.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설정자예요. 설정자라고 그랬지. 그렇게 포인트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건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딱 그거 하나밖에 장난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5번 틀렸고, 자, 6번 많이 했지. 6번, 7번 비교하면서 6번은 전세권 존속 중 포인트죠. 자, 존속 중에는 장래 그 전세권 소멸할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것은, 자, 무엇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장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지. 거기 괄호 속에처럼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7번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죠. 또는 합의해지로 소멸됐죠. 자, 그랬을 때는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전세권도 용익물권 전세권은 없어지고 담보물권 전세권만 남았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인이고 전세권이 종이죠. 자, 그러면 주인 가면 종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주인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7번 틀렸단 말이에요. 자, 비교하셨어요? 네. 주로 우리 시험에서는 6번 가지고 많이 냈는데, 자, 그러면 6번과 7번 비교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뭐? 존속 중이냐? 존속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냐, 그 얘기죠. 그럼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걸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고, 나중에 발생할 것을 무엇으로? 조건으로 양도할 수는 있지. 하지만 7번처럼 존속 기간 만료됐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전세권도 있어, 없어? 있지만 그 전세권은 이제 용익물권 성질이 아니라 담보물권 성질이니까 완벽한 주종관계 있는 거죠. 되셨어요? 그럼 주종관계 원리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자, 그럼 주인 가면 종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니까. 됐죠? 예. 또 8번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럼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세권의 용익물권 성질, 담보물권 성질. 뭐 그래도 답은 맞추겠지. 그건 안 나오니까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좀 1년 내 그 대답하고 있어. 전부 그럴 거라 생각하고서 지금 물어본 거야. 아니 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 담보물권이라고 해. 하지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그게 포인트. 그걸 물어보는 거지. 제가 질문하는 건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맞춘단 말이야. 객관식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왜 이걸 다 알면서 맞추려고 그래? 그냥 그 문장에서 요놈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좀 쉬운 것은 원리대에서 들어가시고. 8번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세권의 무슨 물권? 용익물권 성질이지.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지. 그럼 담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저당권을 실행해? 할 수가 없다 그래 얘기지. 그러면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됐죠? 그럼 그 채권 압류해가지고 받아간다 그런 얘기지. 거기까지 생각 안 나도 돼. 그냥 요 판례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도 자주 물어보죠. 자, 포인트는 뭐예요? 건물 일부의 전세권 설정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느냐,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그 얘기지. 뻔한 얘기잖아. 그러면 전부 경매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전부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어. 그럼 미친 듯이 외워서 들어가시라니까. 안 되신 분들도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은 나온다니까. 정리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80점 나오고, 80점 나오면 됐지 뭘. 되셨어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뒤쪽 들어가죠.